반갑습니다. 조민혁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취업 초보자 입문 특강이에요. 초심자의 눈에 맞게끔 실패하는 그 구직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 제가 하다가 이거 내 얘기인데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또는 반대로 이렇게 했던 분들이 실제로 최종 합격을 하는구나. 그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뭘까?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묶어놨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직활동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이미 겪은 앞서 구직자들의 사례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5가지 내용 여러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구직활동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뒤에 이제 3강에서 우리가 얘기하게 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5가지를 간과한 채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5가지 내용은 합집합 조건이 아니라 교집합이에요. 모두 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5가지를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5가지가 뭔지를 순위별로 제가 맞춰봤거든요. 중요도에 따라서 당연히 1위가 가장 경중으로 따졌을 때 중요한 거겠죠. 5위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 이미지를 보고 지원하지 말자가 5위입니다. 기업 이미지 어떠신가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삼성. 여긴 아니겠죠. 네, 포스코. 그냥 내가 포스코라 넣어놨어. 그리고 CJ, SK. 그리고 이제 현대차, LG, 롯데 잘 모르겠어요. 네, 롯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70억 다시 반환받고 했지만 어쨌든 롯데는 잘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 이미지 여러분들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대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선배가 될 수 있는 이미 구직 시장에 뛰어들었거나 뛰어들 예정에 있는 분들에게 이 기업에 대해서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가요? 물어보니까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은 이거죠. 20, 30대에 정장을 입은 뭔가 안경을 쓴 엘리트 느낌의 7대3 가르마 대신 앞머리를 내린 그런 댄디한 느낌이요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얘가 나온 거야. 아니 선생님 근데 왜 실패하는 거죠?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실패하는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첫 번째,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일단 이해가 되세요? 일단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리는 이런 분들은 물론 있겠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현대차다. 양재동에 근무하시는 분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일단 양재동에 있는 뭐 상품 기획팀이라든지, 그렇죠? 상품 전략, 또는 뭐 브랜드 마케팅, 뭐 이런, 또는 구매. 자, 우리 친구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공계가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죠? 표정이 어두워지나요? 그래, 이공계 너희들이요. 전자공학 다 해줄게. 그래. 초보 특강이니까 이공계. 기계, 전자, 전기, 화공, 화학, 물리, 바이오공학, 생명, 또 뭐가 있을까? 신소재, 산업공학. 저희도 불러주세요. 또 환경공학, 그래. 그리고 과기대 친구들, 시스템, 디자인, 금형설계, 너희들 있지? 또 아직 남았니? 그건 진짜 마이너한 거야. 내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너희들이요. 너희들은 여기 갈 리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요? 공장에 가요. 공장이라고 뽑는 회사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직무는 없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멋있게 표현해요. 플랜트. 그죠? 현대차 같은 경우 플랜트 기술, 플랜트 운영. 아주 단어는 멋있죠. 하지만 출근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복장이 일단 누런 근무복에 안전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전력공사에서 송배전 직무 이런 거는 올라가요, 전봇대. 올라가시는 분들 복장 있잖아요. 제가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전 때문에. 야, 이러고 올라갈 수 있겠니? 이러고 내가 전봇대에 타 죽어, 그러면. 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면 방진 마스크 쓰고 막 이런 복장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2번째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존재를 하지 않고요. 2번째, 이런 사람을 그리면서 지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소개서에 글의 내용들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밝아집니다.
내용들이 막 특히 이 회사 CJ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항목 보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지원 동기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어떻게 물어보죠?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항목 있으면 1번 항목에 총 3개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나눠놔요. CJ 제1제당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와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직무 수행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천자내루스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내가 지원을 하면 CJ 제1제당이어야 되는 이유에다 뭘 쓰겠어요? 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MT에 갔을 때 맥스보험을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에 뭐 비비고를 먹어서 집에 가서 또 TV를 켰더니 뭐 홈쇼핑 채널 역시 CJ는 나와 친근한 기업. 그럼 이제 자소서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얘는 계속 소비자로 남았으면 좋겠다. 굳이 우리 회사 직원이 될 필요는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떨어진단 말이죠. 자, 남은 2개는 뭘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직무를 먼저 정하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2강에서 살펴봤던 올인하지 말자와 대칭되는 얘기겠죠. 2011년도 1차 사법고시에서 전국 1등으로 합격을 한 이분은 참고로 S대 법대입니다. 서울대. 하지만 불합격했어요. 서류에서. 현대자동차 채용팀에서 공개한 사례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사례가 아니고요. 지금은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도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아예 그 영상을 삭제하셨길래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논의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이 좋은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떨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분 서울대 법대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채용팀에서. 그래서 서울대 법대 정도면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잖아요. 상위 0.5%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런 분들이 이제 청와대 들어가면 이상한 짓들 많이 하지만 어쨌든 검사 되시고 뭐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우수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뭐예요? 우리 지금까지 직무에 대한 얘기했죠.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분 직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 드릴게. 그럴 재주 있으면 한번 알아맞혀 봐. 이분 직무가 뭐야? 뭐든 상관없죠. 영업?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인사? 그럴 수도 있고 구매? 네. 다시 말해서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 한마디로 보급형 자소서.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로 뭐예요? 네. 복붙이 가능한 쓰레기 같은 자기소개서다. 저가형 보급형 자소서를 썼기 때문에 다시 말해 직무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자소서여서 과감하게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불합격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다음 거 볼게요. 노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넘버원 글로벌 기업으로. 노사 문제를 해결해야겠대요. 저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면서 별로예요. 전공은 일단. 그쵸? 사회 규범 체계를 관할하는 법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럴 수는 있죠. 그쵸? 정치 외교지만. 정치 외교학과 법학의 경계를 오가면 제가 얻은 교훈은 본인 느낀 바네요. 사회 규범 체계와 구조는 이론만으로 구현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2016년 겨울이었죠. 그렇죠? 탄핵 정국 이런 거. 갈등과 분쟁. 배웠대요. 정치 외교학을 통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꼭 정치 외교라고 해서 FTA 얘기해야 돼요? 독도 문제 얘기하고? 아니잖아요. 갈등과 분쟁이라는 소재. 오늘날 현대차는 소통과 협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문장이 일단 짧아서 좋네요. 그러나 노사협력과 약간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아주 좋아요. 이런 표현. 시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 니네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남아있는 노사 문제는 생산성과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플랜트에도 섬세함이 필요하다. 끈끈한 업무를 요구하는 노무팀에서 저만의 강인함, 노사관계를 이루어내겠다는 이 지원자는 어느 분야다? 인사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인사팀 지원자잖아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키워드가 나왔잖아. 참고로 앞에 서울대 법대생도 인사팀입니다. 소름이 돋죠? 동일한 직무에 지원을 했지만 이분은 참고로 경희대학교 졸업자예요. 네, 경희대. 경희대 vs 서울대 법대생과 지금 경희대 정외과생이 맞붙었습니다. 로 니네는 따지겠지. 네, 저는 경희대 우리 했잖아 2강에서. 저는 경희대 뭐 국승세단이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또 댓글 나겠지. 서울대 법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인재상 보면 도전 나와 있어요. 도전 쓰세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써서 떨어진 거고 이분은 그런 게 뭔 상관이야. 내가 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고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걸 고민을 해주고 다시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걸 고민을 해. 회사가 고민하는 걸 고민해. 회사가 뭔가 이슈사항이 되고 어려워하는 거를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거를 직무 관점에서 해 보이겠다는 거를 쓰니까 합격을 합니다.